자, 먼저 내용 고려의 대외 관계 첫 번째, 고려 외교 관계의 특징은 뭐냐면 유연한 외교 관계를 취했다는 겁니다. 자, 10세기, 그 다음에 11세기, 12세기 동부아시아 정세입니다. 먼저 여기 오른쪽 하단에 지도 나와 있는데 10세기 여기 아래 고려에 있을 때 발음 조심해야 됩니다. 10세기 만주 지방에 있었던 나라는 어느 나라냐면 요 나라입니다. 요 나라. 자, 그래서 10세기 한반도는 고려가 있었고 중국은 송나라가 있었습니다. 여기 송나라죠. 그 다음에 라오어강 유역에는 거란이 있었는데 요 거란, 요는 가만히 있어봐. 고려. 그 이전에는 여기가 후삼국, 그 이전에 신라, 그럼 요 위에 어느 나라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발해가 있어야죠. 이 거란이 바로 발해를 멸망시킨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 고구려는 고구려 계승을 주장을 했고요. 그러다 보면 고구려 계승을 주장했다. 그러면 고구려의 후계자로 등장한 나라가 발해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발해를 멸망시켰던 거란은 고려에게도 적국이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송나라 입장에서 볼 때는 북방에서 새롭게 요 남쪽으로 내려오려고 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였으니까 요 거란족이었으니까 송나라 입장에서 볼 때도 요는 적대관계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거란이 송과 고려와 대립을 하고 있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거란이 가장 짜증내는 거, 싫어하는 게 뭘까요? 송과 고려가 손을 잡고 이 둘이 양쪽으로 협공을 하면 거란족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가장 어려운 관계가 되겠죠. 요게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이 거란의 왕이거나 정치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둘 간의 관계를 끊어야 되겠죠. 그게 나중에 보면 거란족이 고려를 침공하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자, 12세기 지도부입니다. 12세기. 자, 12세기 대기 보니까 고려는 그대로 있는데 여기 있던 거란족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어느 나라가 등장합니까? 금나라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진이 금나라를 건국하고 아까 이야기했던 요 자리를 차지했던 거란족을 멸망시키고 화북을 차지를 합니다. 근데 금나라는 아까 요 나라 거란족과는 달리 얘들은 만주 지역만 차지한 게 아니라 어때요? 중국의 절반을 먹었네요. 화북지방까지도 먹었죠. 화북지방까지도 먹었습니다. 그래서 금나라가 훨씬 더 세력이 강했다. 어떻게 보면 거란족에 비해서 그렇게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이런 상황에서 고려는 어떠한 외교 관계를 취했느냐? 고려는 자 송나라의 선진 문화를 수용하고 그 다음에 아까 발해를 멸망시켰던 거란을 견제하기 할 목적에서 송나라와 외교 관계를 맺었어요. 화친 관계를 맺었습니다. 자, 송나라 입장에서 볼 때는 거란과 대립하는 상황에서 고려와 친선 관계를 유지하고자 고려와 송은 활발한 외교 관계를 맺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관계를 가장 싫어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라고요? 바로 거란족입니다. 거란족. 그래서 거란족은 송과 고려의 외교 관계를 끊기 위해서 어느 나라를 쳐들어와요? 먼저 고려를 침공하게 되는 거죠. 자, 고려의 외교 정책, 고려가 스스로 동북아시아 속의 하나의 국제 질서의 중심이라고 여겼고 송 및 북방 민족 사이에서 세력 균형을 이루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누가 볼 때는 우스운 이야기였다. 거란족이 볼 때는 거란족은 이러한 상황을 인정하기가 싫었겠죠. 자, 거란의 침략입니다. 1차 침입, 거란이 송을 공격하기 앞서 고려에 침공했다. 이때 누가 등장하냐? 서희가 단판을 했다. 그래서 송과 이때 서희가 단판할 때 뭘 상대방이 왜 쳐들어왔는가를 알아야 단판을 하겠죠? 그래서 단판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소손령 아까 이야기했죠? 소송년 그러는 신라 땅에서 일어났고 고구려는 우리 땅인데 그네들이 조금씩 우리 땅에 쳐들어오고 있다. 서희 말도 안 된다. 우리는 고구려를 개성한 나라다. 따라서 우리가 고구려 땅을 조금씩 먹어서 압록강, 대동강에서 어디까지 청천강 이북까지 올라온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소손령 그래? 자, 그래도 자, 우리 거란과 국경을 접하고 있으면서도 우리하고는 외교관계를 안 맺고 송나라와 외교관계를 맺은 것은 참을 수 없다. 이게 소손령이 이야기했던 왜 너희들 자꾸 북쪽으로 조금씩 올라오냐. 이건 그냥 허수였던 거죠. 허수였던 거고요. 서희가 뭔 소리냐 우리는 고구려를 개성했다라고 반론하니까 소손령이 바로 이제 어때요. 본심을 내놓는 거죠. 왜 우리하고는 외교관계 안 맺고 송나라하고만 외교관계를 맺냐라고 이야기하니 서희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도 국경을 접하고 있는 거란족과 외교관계를 맺고 싶은데 중간에 누가 있다. 여진 도둑놈들이 있어서 우리가 거란과 외교관계를 맺지 못했다. 이게 소손령이 그래? 그러면 우리가 여기 있는 여진족을 몰아내면
너희 우리에게 와서 조공을 바칠래? 라고 이야기하니까 밑에는 없습니다만 서희 오브 코스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오브 코스, 오브 코스. 그래서 이 협상의 결과 거란족은 자그마치 70만 대군이나 이끌고 쳐들어와요. 70만이면 수나라 양제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온 이래로 가장 많은 병력이에요. 70만 대군을 이끌고 왔던 거란족, 이 서희와談判을 통해서 여기 압록강 유역에 있던 6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서 강동 6주라고 하죠. 요 지역을 고려에게 돌려줍니다. 고려에게 주고 너희 이 땅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에게 조공 바치러 와 라고 하면서 철수를 했죠. 요거요. 그래서 그 대가로 고려는 강동 6주를 획득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고려가 강동 6주를 획득한 건 뭘 약속을 했어요? 우리 조공 바치러 갈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 또 하나 전제 조건은 송나라 외교관계를 끊을게 이건데, 고려가 거란족이 물러가자 끊어요, 안 끊어요? 안 끊어요. 송과 관계 계속 유지하고 그 다음에 거란의 조공을 바치러 오지도 않자 당연히 어느 나라가 열받아요? 거란족 열받죠. 그래서 현종 때 강조의 정변을 구실로 해서 쳐들어왔는데, 이때는 왕이 현종이 어디까지 도망가냐면 전라남도 나주까지 도망가요. 그래서 거란족이 깊숙이 쳐들어옵니다. 왕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큰일 났죠. 나주에서 조금만 더 가면 목포요, 목포로 더 가면 제주도예요. 그죠? 그런데 이럴 때 거란족이 이처럼 후방 깊숙이 쳐들어왔을 때 뒤쪽에 있었던 양규가 게릴라 전법을 펴니다. 게릴라 전법을 펴면서 거란족의 후위를 계속 공격을 하죠. 그러다 보니 거란족이 이제 어때요? 보급로가 이제 차단될 거에 위협을 느끼고 고려와 또 한 번 협상을 하죠. 자, 우리 이번에 물러나면 너희들 반드시 조공바치러 올 거지? 현종 뭐라 그래요? 하나, 둘, 셋, 오브 코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물러납니다. 역시 고려 그 다음에 가요, 안 가요? 역시 또 안 가요. 아니고, 염소똥 12번에 12개 잃어버리는 거죠. 그죠? 이거 거란 야구르죠. 또 쳐들어와요. 근데 규모가 줄어들어요. 맨 처음에 1차 때는 70만, 2차 때는 40만, 3차 때는 10만 명이 쳐들어와요. 10만 명이. 근데 강감찬이 이때 이제 쳐들어왔던 이제 소비압을 물리쳐요. 규주대첩에서. 우리나라 이제 규주대첩을 우리나라 3대첩 가운데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때는 그 소배압도 거란족도 10만 명 쳐들어오지만 고려 군대도 10만 명이에요. 근데 아무래도 지키는 군대가 10만 명이면 쳐들어온 10만 명보다 훨씬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강감찬이 훨씬 더 쳐들어왔던 고려군보다 유리한 입장에서 전투를 벌여서 거란족을 크게 격퇴를 합니다. 그 이후, 그 결과 고려는 거란과 외교 관계를 세력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이제 거란 더 이상 쳐들어와요, 못 쳐들어와요? 쳐들어오지 못합니다. 세력 균형을 이룬 가운데서도 외교 관계를 유지했고요. 그 다음에 고려는 3번 침략을 당하면서 생각보다는 개경이 쉽게 뚫렸구나, 외부의 침략에. 그래서 외부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거란에 개경에 성을 하나 더 썼습니다. 이걸 보고 나성이라고 그래요. 이 원래는 여기가 궁성이에요. 여기가 이제 오늘로 따지면 서울성인데요. 서울성 밖에 외곽에 성을 하나 더 쌓죠. 외곽에 성을 하나 더 쌓아요. 외곽에 성을 하나 더 쌓아요. 이걸 보고 개경이 나성이라고 합니다. 나성이라고 불렀어요. 나성이라고. 그 다음에 자, 압록강에서 여금강만에 이르는 지역에 뭘 쌓았다? 천리장성을 쌓아요. 여기서부터 압록강 여기서부터 여기 영만 끝터리 도련포에까지 천리장성을 쌓았는데, 요 천리장성은 거란족이라든가 아니면 여진족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쌓은 성이죠. 자, 그러면서 북관 침략에 대비했다. 이게 거란족의 침략 결과 나성을 축조하고 천리장성, 우리나라에 천리장성 2개예요. 하나는 고구려의 영계수문이 쌓은 거, 그 다음에 하나는 이거죠. 2개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진과의 관계입니다. 자, 고려의 여진정벌 12세기 초, 자, 부족을 통합한 여진이 고려를 쳐들어옵니다. 이때 이제 그 여진족을 통합한 사람이 누구냐면 골탑입니다. 뼈골자 있죠. 탈은 칠타예요. 그러니까 아골타라는 사람이 이제 어때요? 그 여진족을 포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냥 이름을 풀어보니까 골때려죠. 골때려. 와골타 이렇게 돼요. 골때려 골타. 자, 국경이 침략합니다. 근데 이 국경이 쳐들어왔을 때 불행스럽게 이 천리장성이 뚫려요. 천리장성이 뚫려가지고 여기 있던 정규성이 함락이 됩니다. 정규성이 함락이 되자 고려가 난리가 나요. 천리장성이 뚫리니까. 그래서 고려가 10년 동안 절치부심합니다. 10년 동안 절치부심하면서 별무반을 양성을 했던 거죠. 그래서 10년 난에 윤관이 별무반을 입고 오고 여진족을 정벌을 하고 요 지역에 동북구성을 쌓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천리장성 이북 지역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자, 동북구성을 쌓았다. 이건 이제 전통적인 거고요.
전통적인 거고요. 새로운 설화에 하면 동북구성이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도 있었다. 여기까지 두만강 넘어서까지도 있었다. 요건 또 새로운 학설이죠. 어떤 것이 뭐라고 제가 수업 시간에 말은 안 할 거예요. 아무튼 동북구성을 쌓았습니다. 동북구성을 쌓았는데 여진족이 계속 쳐들어오면서 애걸복걸하죠. 이 땅 돌려주세요. 이 땅 돌려주세요. 그러자 이제 어때요? 조공을 받고 아니면 다시는 고려를 쳐들어오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1년 만에 돌려줬는데 이게 몇 년이냐면 1107년이에요. 1107년. 그 다음에 그런데 이 여진족이 이 땅을 돌려받자마자 여진족 금나라를 건국을 합니다. 이게 1115년이에요. 1115년. 이게 1107년에 동북구성을 반환했고 여진족은 1115년에 바로 이제 어때요? 금나라를 건국을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동북구성을 반환했는데 동북구성이 이만밖에 안 하는데 이 땅을 받고 금나라가 그렇게 힘이 세졌을 거냐라는 걸 생각할 때 동북구성이 여기 이 지역이 아니라 여기까지 넓은 지역이었다라고 보는 게 훨씬 더 어때요? 합리적이고 합당하죠. 그죠? 요 정도쯤 돼야 비옥한 토지가, 즉, 아무래도 이제 우리 동해안은 해안선을 따라서 비옥한 지대가 계속되니까요. 그죠? 해안선을 따라서 비옥한 지대가 계속됐고, 여기는 이제 북한도죠. 우리 일제강점기 때 우리 조상들이 개척했던 비옥한 땅입니다. 이 정도쯤 돼야 나중에 금나라가 어때요? 큰 나라를 건국하는 토대가 됐을 거다라고 봤을 때는 동북구성이 전자보다는 후자에 가깝다라고 우리는 보는 거죠. 자, 아무튼 고려의 자 근친관계를 요구해요. 1115년 금나라를 건국을 하고 그 다음에 근데 이 상황에서 집권자였던 이자겸이 자 금의 요구를 수용을 합니다. 그럼 금나라에 왜 요구를 수용했을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금나라가 요 1115년에 요 지역에 있었던 금나라가 1107년에 이 지역을 돌려받고요. 1115년에 내 금나라를 건국했고요. 요렇게 된 게 언제냐면 1127년에 1127년. 그러니까 15년 빼기 27. 이게 12년 만이죠. 12년 만에 금나라가 이렇게 큰 나라가 되고요. 아까 동북구성 2만원 땅을 돌려줬는데, 2만원 땅을 돌려줬는데, 그로부터 12년 후에, 그로부터 이제 아까 1107년으로 볼 때는 몇 년이에요? 15 더하기, 18년 만이죠. 18년 만에 이렇게 큰 나라가 되버려요. 그죠? 와, 이렇게 큰 나라가 되버려요. 돌려받은 지. 1127년 기준으로 하면 20년 만이네요. 20년 만에 이렇게 큰 나라가 돼버려요. 이렇게. 그랬을 때 고려가 어떤 입장을 취했을 거냐라고 봤을 때 이자겸은 옛날에는 여진족이 이렇게 조그마한 나라였고 우리에게 이 땅 돌려달라고 와서 애걸복걸했고 신하의 나라가 되겠다라고 약속했던 나라지만 그건 20년 전 이야기고 지금은 금나라가 이렇게 커졌다. 지금 이렇게 큰 나라가 떠졌다. 따라서 우리는 살기 위해서는 자존심 다 버리고 이렇게 큰 나라가 돼버린 금나라의 신하의 나라가 돼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게 이자겸의 주장이에요. 이자겸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이자겸이 금나라의 신하예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금나라가 고려는 쳐들어오지 않죠. 근데 여기에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묘청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웠잖아요. 묘청이 뭐예요? 서경천도 운동이 등장하게 됐던 배경도 여기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바로 이자겸의 이러한 외교 관계가 과연 합리적이었는지 아니면 지나치게 굴욕적이었는지 이런 걸 가지고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토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합니다.